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크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는데 이걸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자 조건으로 결정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급여 조건을 안 보고 생계급여는 10월부터 부양급여 조건을 안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수급자 되는 것이 더 나아졌는데요. 문제는 의료급여는 계속해서 부양급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급여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기 어렵죠. 그러면 부양급여자 기준을 올해와 똑같이 적용하냐? 이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제 생각엔 올해보다 조금은 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의료급여 부양업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 8월 10일,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인데요.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했었어요. 이때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급여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까지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교육급여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2023년까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틀이에요. 이 안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죠. 그래서 생계급여 부양급여자 기준 폐지도 이때 이미 결정됐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심각하니까 이걸 3개월 앞당긴 거고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의료급여는 어떻게 발표했을까요? 의료급여는 부양급여자 기준을 폐지하지는 않고 완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급여자 가구는 부양급여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나 자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안 봐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받는 제도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복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정도이죠. 그러다 보니까 65세가 넘으면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싼 아파트에 살아도 금융재산이 몇 억씩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부양무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내년부터는 부양무자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또 정부는 2023년까지 부양비와 수급자 소득 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올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무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수급자 가구가 1명이고 부양급자가 1명일 경우에 소득이 182만 원보다 적으면 수급자의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부양급자 소득이 255만 원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해요. 만약 소득이 이 사이에 있으면 수급자분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부양급자가 대도시에 살고 재산이 모두 주거용일 경우에 재산이 2억 9,100만 원보다 많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요. 만약 부양의무자가 3인 가구이고 수급자 가구가 2명이라면 부양의무자 소득이 398만 원보다 적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고 521만 원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해요. 소득이 398만 원과 521만 원 사이라면 수급자분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니까 이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부양의무자 조건이 올해 기준 그대로 내년에 적용된다면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지금 보시는 표처럼 돼요. 그래서 수급자 가구가 1명이고 부양의무자 가구가 1명일 경우에 부양의무자 소득이 194만 원보다 적으면 수급권자분이 의료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고 부양의무자 소득이 272만 원보다 많으면 의료급여를 못 받아요. 만약 부양의무자 소득이 이 둘 사이에 있으면 수급자분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살고 재산이 모두 주거용일 경우에 재산이 2억 9,500만 원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요. 만약 부양의무자가 2인 가구이고 수급자가 1인 가구라면
부양부자 소득이 326만 원보다 적으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없고 403만 원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해요. 소득이 326만 원과 403만 원 사이라면 수급자분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만약 부양부자가 4인 가구이고 수급자가 2인 가구라면 부양부자 소득이 511만 원보다 적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고 642만 원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해요. 부양부자 가구 소득이라고 해서 손자녀 소득까지 다 보는 거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소득은 부양부자의 소득만 보고 부양부자와 함께 사는 손자, 손녀의 소득은 계산하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손자녀는 같이 살면 한 가구이지만 따로 살면 아무런 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거든요. 또 부양부자가 결혼한 딸일 경우에는 재산을 볼 때 금융재산 2억이 있는지 여부만 봐요. 그래서 부동산이 몇십억 있거나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으로 있다면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정부에서 2023년까지 부양비 및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반영 기준 개선을 한다고 했고 그 이후에도 의료급여 부양부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양부자 소득과 재산 기준도 좀 더 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들보다 기준이 더 깐깐해요. 다른 급여는 해당 급여를 받냐 못 받냐만 생각하면 되는데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던 대상자를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급여들보다 생각해야 할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해요. 또 부양부자에게 부양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해당 부양부자의 건강보험 피부영자로 있어도 되고 자신의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는 부양부자 조건을 폐지하는 것보다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가입 때 부담하는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4월에 흉부 초음파가 급여화됐고 9월에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12월에 척추 MRI가 급여화하겠다고 해요. 오늘은 내년도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조금만 돼도 부담이 많이 돼서 치료를 제때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은 병을 키울 때도 많은데요. 이때 의료급여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료급여도 부양급여자 기준을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나무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